야3당이 사드 대책 특위 구성을 추진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주를 찾아 민심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관련 장비 7개를 산다며 국회로부터 예산을 받은 뒤 살 수 있는 품목을 대폭 늘려 엉뚱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피서 인파들이 실내로 몰리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전기요금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국민의당에 이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성주를 방문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사드 배치 철회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단 야당의 방문에 성주 군민들은 눈도장만 찍고 가는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기를 주문했는데요. 야3당은 국회 사드 특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첫 소식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 군민들의 박수 속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7명이 간담회장에 입장합니다. 이들은 성주 군민들과 함께 사드 배치 철회를 이끌어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정당하다면 국민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사드 배치, 성주 사드 배치 결정 어느 것 하나도 절차를 지킨 게 없습니다. 제1야당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성주 주민들의 질문에는 당내에서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내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북 좌빨이라는 욕을 먹을까봐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겁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 이 민주정당으로서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된 당대표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형태가 게 아닙니다. 성주 군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이딴 방문이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기를 주문했습니다. 방문으로 끝이고 눈도장 찍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고 이거 좀 국회 차원에서 이 졸속 행정은 국방부를 좀 불러 세워서 집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사드 대책 특위 구성을 새누리당에게 제안하는 등 모두 8개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쟁위원회는 미국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또 오는 15일 광복절에 성주 성박숲에서 5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고 군민 815명 이상이 참가하는 삭발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메르스 관련 병원 장비 지원 사업비가 엉뚱하게 쓰였다는 보도 얼마 전 해드렸는데요. 엉뚱하게 쓰인 예산을 환수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자체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르스 관련 병원 장비 지원 사업비 13억 원을 받은 경북대병원은 절반 정도인 6억 원을 CCTV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 병원 출입구 26곳에 직원용 출입 통제 시스템 카드 리더기를 설치했습니다. 메르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기에는 선뜻 수긍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인공호흡기와 에크모, 혈액투석기 등 메르스 관련 장비 7개를 산다며 48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은 뒤 구입 가능 품목을 65개로 늘리면서 CCTV와 내시경, 제세동기 같은 일반 장비들이 추가된 것입니다. 대구의료원은 엑스레이 촬영 장비와 초음파 진단기, 비상방송 시스템 등에 5억 원을 사용했지만 모든 장비를 감염관리센터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장비와 감염병 장비의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엉뚱하게 예산을 쓴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메르스 전용으로 다 쓰고 있고요, 지금도. 실은 그게 이제 범용으로도 쓸 수 있게 허가가 났지만은 저희들은 메르스 전용으로만 그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의료시민단체들이 엉뚱하게 쓰인 예산의 감사와 환수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자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병원에서 이 장비가 몇 대 있는지 그런 여건조차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자체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정부는 감염병 특수 구급차를 산다며 지난해 186억 원의 추경 예산을 받았지만 보건소 80여 곳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밝혀 73억 원은 쓰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최근 고속도로 터널에서 대형 차량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설치한 CCTV는 사각지대가 많아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밤 울산 포항고속도로의 한 주유소에서 물이 섞인 기름을 넣은 차량 여러 대가 터널 안에서 갑자기 고장으로 멈춰서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30분 사이에 동시간대에 전 보험사가 거의 다 일이 떨어져가지고 일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고속도로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터널 내부 CCTV에는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도로공사 직원들도 CCTV가 아닌 고장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터널 내부에 CCTV가 있었지만 사각지대가 많아 직원들이 터널 상황을 뒤늦게 알아차린 겁니다. CCTV를 보고 아는 게 아니고요. CCTV 바로 밑에서 사고가 나면 금방 아는데 그런데 안 걸리는 것들은 뭐 고객이 전화를 한다든가. 울산 포항고속도로는 터널만 23개, 1km가 넘는 터널에는 규정에 따라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게다가 CCTV 영상 보관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들쭉날쭉해 불과 하루 전 상황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하드디스크로 저장이 되는데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 게 계속 덮어 써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있진 않아요, CCTV란 게. 한편 경주시는 물이 섞인 기름을 판 문제의 주유소에 대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석유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품질 기준에 부적합되면 저희는 행정처분으로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이 1차로 주어지고 만약에 이에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이 바로 처분이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 중인 터널 CCTV가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는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제14회 한국 잼버리가 달성군 구시면 오설리 일대에서 이병식과 함께 7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51개국 만여 명의 스카우트들이 수경지를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위를 나눕니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지역 최초로 열리는 대규모 국제 야영 대회를 위해 낙동강변에 43만 제곱미터 규모의 야영장을 조성하고 상하수도와 전기 등 기반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잘못 선택해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관리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이 대구의 한 임대 아파트가 비슷한 소송에 들어가 줄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3년에 지어진 대구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 몇 년 전 전기요금 계약 방식이 바뀌면서 전기요금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2011년을 전후해 전기요금을 계약 방식별로 비교해 봤더니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꾸면 매달 1,000만 원 정도 적게 나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계약 방식을 바꾼 2011년 7월부터 매년 억대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었던 겁니다. 주민들은 진작에 요금제를 바꿨다면 큰 돈을 아낄 수 있었지만 대구도시공사가 2010년까지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없는 비전문가에게 관리소장을 맡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은 도시공사 직원이 여기 와서 관리소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아닌 사람이 이제 소장질을 하니까 우리 주민들은 그때부터 많이 피해를 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최근 법원이 대구의 한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게 전기요금 선택을 잘못해 생긴 피해액의 절반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판례를 토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하면 1억 잡더라도 18억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전부 다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해갖고 이걸 앉아 소송해갖고 마침 판례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판결 나는 걸 보고 앉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대구에서 5개 임대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대구도시공사는 난방 방식을 바꾼 뒤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전 세대가 이제 개별 난방으로 다 바뀌는 그 시점에서 조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그거를 검토하고 하는 그 시점이 한 1, 2년 걸렸다고 봅니다. 대구의 또 다른 국민 임대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어 전기요금 계약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을 피해 매일 계곡이나 바닷가에 갈 수도 없고 피서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요즘은 냉방이 잘 되는 도서관이나 대형마트가 도심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독서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에 눈을 떼지 못하는 꼬마들도 눈에 띕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자 시원하게 냉방이 잘 되는 이곳 도서관은 하루 종일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밖에 날씨 되게 많이 더운데요. 아기랑 도서관에서 책 읽으면서 시원하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형마트는 요즘 무더운 한낮에 손님들이 가장 많이 붐빕니다. 장볼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이왕이면 더워서 집에서 버티기 힘들 때 장을 보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에 따르면 이달 들어 평일 매출이 주말 매출을 앞질렀습니다. 집에서 너무 답답해가 그래도 에어컨을 좀 돌리는데 조금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또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학교 유치원 방학에다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미술관이나 실내 놀이터 같은 곳도 피서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냉방비 없이는 버티기 힘든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시원한 실내를 찾아다니는 피서 인파가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폭염에 따른 119 구급대 출동 건수는 2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 환자가 발생한 시간대는 오전이 8명, 오후가 20명으로 오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는 6, 70대가 19명으로 70%에 육박했고 직업별로는 농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포항 형산강에서 채취해 전국에 유통된 제첩에서 기준치를 넘는 수은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은 여전히 제첩을 채취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젖줄인 형산강에서 채취되는 제첩은 연간 10여 톤, 중간 상인을 거쳐 전국의 마트나 식당에 팔려나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형산강 제첩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수은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포항시에 통보한 건 지난 6월 말. 포항시는 수은이 검출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다리 밑에 플랜카드를 건 게 전부입니다. 결과에 따라 가지고 물론 또 조업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통보받은 가지고 일단 조업은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손으로 제첩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제첩 잡지 말라고 뭐 이렇게 연락 오거나 그런 거 없었나요? 그런 건 못 했는데요. 수은은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공해병인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이지만 행정당국의 대응이 아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전수조사 반드시 실시하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에서 납을 포함한 중금속이 KS 기준보다 최대 130배 검출된 데 대해 불량 우레탄은 당장 철거하고 모든 우레탄 시설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축구나 풋살 등 민간 체육시설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며 교체 시기 등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공항의 민항 부분은 두고 K2 군공항만 이전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양려 방식에서 민항 부분의 독자 존치는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민간 공항을 남길 경우 고도 제한 구역이 확대돼 동구와 북구 상당 지역의 개발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금품을 돌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60살 이모 씨가 1심 선고 공판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의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씨는 대구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보육교사 3명을 정식 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고 어린이 3명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모두 5,2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타는 혐의로 대구 모 어린이집 원장 42살 김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보육지원금과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을 빼돌렸다며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4월 폐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청도 운문호 주변과 경주 국립공원 화랑지구에 18억 원을 들여 국가 생태문화 탐방로를 조성합니다. 청도 운문호반 에코트레일 조성 사업은 운문댐 상류 지역인 공암리 일대 2.7km 구간에 전망대와 소공원, 정자가 들어서는 탐방로를 만듭니다. 경주 화랑문화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경주 국립공원 화랑지구 2.3km 구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화랑 풍류벨트 조성 사업과 연계해 추진합니다. 올해 9회째를 맞은 전국 역사 지리교사 독도 탐방과 포럼이 2박 3일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선발된 독도 교육을 담당하는 전국 초중고 역사 지리교사 6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독도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을 듣고 독도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을 했으며 직접 독도를 찾아 지질과 지형을 관찰했습니다. 제4회 안동유교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가 안동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중국 수학여행단 150명은 오늘부터 5일까지 안동에 머물며 지역 학교를 방문하고 권태호 음악관에서 한중 전통문화를 공연하며 우위를 다집니다. 또 하회마을을 방문해 안동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예정인데 중국의 미래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달부터 석 달 동안 대구 경북에서는 5,800여 가구 아파트가 새로 입주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단지를 분석한 결과 대구 경북 지역 입주 물량은 5,800여 가구로 주로 경북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대전, 세종, 충남으로 9,200여 가구이며 다음이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시의 CCTV 관제센터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사건 사고 신고 건수는 71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었고 형사사건 범죄자의 현장 검거도 57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경찰서에 수사 목적으로 제공한 영상 자료도 7,2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관제요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하는 한편 연말까지 저화질 CCTV 970여 개를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오늘 수성인재육성 장학재단에서 고 김진구 씨의 공무원 연금 특례급여 1억 5천만 원 후원금 기탁식이 열렸습니다. 김진구 씨는 29년간 교사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지병으로 숨졌는데 연금 수급자가 없어 고인의 맏형이 연금 특례급여 전액을 수성인재육성 장학재단에 기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무원연금 특례급여를 장학 후원금으로 기탁받게 된 것은 지난해 수성구청 공무원 고 이정석 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제4회 넥스트젠 디자이너 온라인 어워즈에 역대 가장 많은 디자이너들이 참가한 가운데 수상자들이 선정됐습니다. 여성복 부문 1위에 까이에의 김하영 씨가, 남성복 부문 1위로는 소윙 바운더리스의 하동호 씨, 액세서리 부문 1위로는 오은유의 안지혜 씨가 선정됐습니다. 1위 수상자들에게는 해외 패션 전시회와 국내 백화점 입점을 지원하고 올해 대구 패션 페어에서 전시관을 제공합니다. 대구시가 2017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위원회를 열어 대구 등 4개 도시를 상대로 심사를 해 성공적인 국제 행사 경험과 문화시설, 교통 인프라가 뛰어난 대구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